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388 방송입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데요. 예. 처음 뵙습니까? 저도 오늘 처음 봬요. 아. 제가 여기는 많이 왔었는데 네. 본부장님 얼굴 뵌 것은 처음인데 이렇게 선하시게 네. 선하신 모습을 마스크 껴서 손해 보는 얼굴. 아, 저도 좀 그런 스타일. 단장님 뭐 말하면 잔소리. 마스크를 벗어야 예쁜 얼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오신 지 몇 년이 되셨다고? 만 16년 지나서 지금 17년을 가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네. 오늘이 10월 4일이니까 만 16년 4일이 되는 날이네요. 오늘이. 예. 오늘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카톨릭 신자다 보니까 네. 카톨릭 신자가 저기 영명축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적으로 갖는 저 성인들의 그 호칭을 갖는데 제가 프란치스코거든요. 오늘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이에요. 지금 오늘이 지금 그- 교황님으로 예, 프란치스코. 우리 교황님하고 축일이 같은 날짜에 10월 4일이 오늘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이고 이제 제 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인터뷰가. 예. 뜻깊은 날이군요. 저희가 그럼 날짜를 잘 잡았네요. 예. 10월 4일. 장소가 좀 이렇게 좀 넉넉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오히려 화려한 곳에 있으면 예.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조금 좀 검소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예. 더 마음이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죠? 노은동 농수산시장. 예. 예. 예? 몇 번 입구 어디쯤입니까 여기가?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2번 2번. 입구에 네.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우리 천주교 대전교구가 사회복지법인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전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세종충남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있는데 양쪽 법인에 후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카리타스 1377 장안관리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임여창이고요. 카리타스라는 소리는 라틴어로서 사랑, 자애, 자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리타스 1377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을, 자비를 하루에 3번 철천 넘치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그 시설이라는 얘기고요. 천주교 대전교구가 현재 대전에 푸드뱅크 시설이 하나가 있고 푸드마켓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충남 지역에 천안에 하나, 서산에 하나, 그다음에 푸드마켓도 2개 있어서 네. 또 푸드뱅크 시설 3개와 푸드마켓 시설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이두명 푸드마켓까지 한 8개를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에 오면 그냥 가져가면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거 푸드마켓에서 하는 일은 네. 그 지역사회에 어렵고 그 소외된 이웃들을 시청이나 구청이나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네. 선발된 분들을 아. 바우처 카드를 지급함으로써 네.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네. 이제 무상으로 먹거리와 생필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푸드뱅크는 푸드마켓과 좀 성격이 좀 다른 것이 그 푸드뱅크는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388 청소년 지원단도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 단체 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먹거리가 됐든 그다음에 생필품에 관련된 일들을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377. 여기는 1388. 네, 맞습니다. 아우 되게 친하게 지내시면. 예, 그 맞네요. 아니 여긴 사랑이 철철 넘치는데 거기는 뭐 팔팔한 청년들입니까? 청소년이 네. 활발하고 건강하게 우와. 성장할 수 있도록 예. 돕는 곳입니다. 1388. 청소년 지원단에 저는 단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0개가 넘는 업체나 이런 지원 기관들이 청소년 위기를 당한 청소년을 발견하면 연락을 드리거나 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무언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거의 이제 선언을 막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가입을 하시게 된 동기가 예.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요거를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해봤는데 이 이제 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단체라고 그래야 되나 봤더니 아주 취지가 우리가 가톨릭 농산물 지원센터에서 그 추구하는 지향점과 좀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그 가입하게 된 동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제 자신이 우리 좀 어려운 시절을 좀 겪었어요. 겪어오는 과정 안에 네. 묘하게 지금 이런 인터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좀 될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원단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청소년기를 좀 어렵게 지내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스토리를 좀 예. 궁금합니다. 편하게 지내셨을 것 같은 인상이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제가 그 아주 가난한 그 집안의 8남매 막내로 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으세요. 두 분 다 이제 20년생이시니까 예. 100살이 넘으시는데 한 분은 87년도에 돌아가시고 한 분은 91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오래되셨죠. 오래되셨는데 돌아가시는 시점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렇게 오는 과정 중에 당연히 이제 집이 뭐 힘들죠. 이제 70년대, 80년대 제가 올해 59인데 70년대, 80년대를 넘으면서 어려운 가정이 좀 있었죠. 많이 있는 가정 중에 그 뭐라고 할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뭘 하나를 겪었느냐면 제가 저쪽 도마동에 있는 대신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네. 한 달에 분기에 학비가 한 5만 원 돈, 그때 돈으로 5만 원 정도 됐는가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요즘은 돈 없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때 돈으로 그 월사금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낼 만한 형편이 좀 못 돼서 저희 큰형님 네가 공무원이시고 공무원들이 박봉이잖아요. 월급이 한정돼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많은 대가족을 같이 부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입안화를 좀 줄여야겠다.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그 사회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좀 시작을 했는데 첫 월급이 한 10만 원 그때 돈으로 10만 원이 조금 안 됐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노동의 그 뭐라 그럴까 즐거움이라고 그럴까 보람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이른 나이에 제가 이렇게 겪게 됐죠.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쨌든 이제 용돈을 벌이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취미로 바둑을 좀 두었는데 바둑에 그 내기 바둑이라고 있어요. 현상 바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은행동 대전역 거기에 다리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 목촉교라고 했는데 목촉교에 그 홍명대밭하고 중앙대밭이라고 그 유명한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기원이 2층인가 3층에 있었는데 한 100평 정도 돼요. 거기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처럼 이렇게 막 무슨 핸드폰 갖고 오락을 하고 뭐 그런 게 없었던 때니까 그때가 이제 80년대 초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기원에 가서 그 나이 드신 분들하고 내기바둑을 이렇게 둬서 내기바둑을 돈 둬야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요. 내기바둑을 둬서 따야 이게 이제 용돈이 되고 그러니까 우와. 이거 유튜브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때가 있어서 그걸로 요긴하게 용돈을 이렇게 쓰던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지식 재산권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여담이지만 그 바둑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유튜브가 됐던 TV가 됐던 아니면 뭐 온갖 뭐 서적이 됐던 해서 그걸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 때가 아니니까 나름 그것도 좀 독학을 해가지고 실력을 쌓고 막 했었는데 그렇다고 바둑을 엄청 막 프로 수준을 잘 주는 건 아닌데 그런 이렇게 현상 바둑이라고 그래요. 내기 바둑을 해서 용돈을 탈 정도의 그 실력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는 이제 방황의 시기를 이제 책과 바둑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극복해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예.
그 본부장님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다른 친구들 이제 대학 가는 친구들 많고 그랬을 텐데 뭐 이바나 줄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노동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본인의 용돈을 또 본인이 벌어서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철이 부쩍들은 그런 청년이 아니었나. 철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지. 그거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라 그래, 옛날 분들은 지금하고 뭐 60 넘으면은 지금은 이제 나이 축에도 안 속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나이가 60만 넘으셔도 이렇게 연세가 좀 들어 보였어요. 옛날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들도 그러고 일을 많이 하시고 예, 많이 하시고 팔남매를 낳으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그리고 거예요. 이제 제대로 못 드시고 막 네. 그냥 우리나라 그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를 다 겪어온 분이니까 정신적으로나 보나 육체적으로 보나 힘든 시기를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60세가 넘어가니까 이제 병이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대전시에 있는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선녀병이었던 것 같아요. 뭐 충남대병원, 성묘병원, 의일지대 선병원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병원들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병수발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에는 야간대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대 끝나면 이제 병수발을 하고 했으니까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여기 앞에 젊은 우리 친구 계시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막 분 단위로 쪼개 쓰는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은 시기를 겪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원망스러웠지. 왜냐면 나는 좀 좋은 부모 두고 좀 흔히 말하는 뭐라 그래 금수저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막내로 태어나가고 돈도 없을 때 태어나가지고 집은 또 집이 좀 가난하고 또 나중에 좀 철들 중고등학교 때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있어서 아프시고 근데 이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먼 날 긴 안목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늘의 나를 이끌어준 큰 자양분이 좀 됐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제 1388 청년지원단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제 잘하는 인터뷰는 아니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오늘의 제 삶의 경험이 제 모토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좀 보탬이 된다고 그러면 기꺼이 뭐 이런 것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기에 이제 주된 관심사가 이제 남들처럼 나도 좀 대학 캠퍼스에서 주간이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 MT도 가고 동아리도 하고 여자친구도 좀 사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한 10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격변의 시기를 좀 보내면서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사실은 직장생활도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는 하다도 안 되면 공무원 한다 그랬으니까 월급도 박봉이고 지금도 박봉이지만 그랬는데 격변의 시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박봉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보람을 좀 느낀 거고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행정학보다는 사실 이제 경영학을 좀 공부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배경이 집이 어려웠으니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경영학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끝나면 다시 좀 대학을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들의 또 꿈을 가지고 계시는. 예, 그래서 내가 이따가 갖고 있는 중요한 하나를 또 공유하려고 하는데 60 넘어서 왜 대학 또 가도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둘레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지금 이제 혹시 의기소침해가지고 나는 내 인생 끝난 거 아닌가, 내 인생은 이번 세대에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딛고 일어나도 충분한 시간을 좀 갖고 있다. 좌절하지 말라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통해서 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뭐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시지만 또 이렇게 은퇴를 앞둔 또 이 작년 세대들한테도 우리가 계속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또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 힘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도전 정신이 생겨요. 네, 제가 공부 열심히 하시죠. 제가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네. 하나를 좀 드리면 제가 어느 날 이제 99년도인가 여기도 적혀 있어. 99년도 7월달에 중앙일보 사설에 네. 그 유명한 박노희 시인이 나와요. 요분은 체중학력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그러니까 막 야간 어떻게 했는데 근데 이분이 아주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를 가로지르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실천 노동 실천가이면서 또 시인이면서 또 소설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57년생인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우리나라 이제 65, 6이 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지금으로부터 23, 4년 전에 이분이 쓴 글이 있어. 그랬는데 이제 그 23, 4년 전에 제가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는데 이제 그 전도 치열하게 살았지만 이분이 쓴 글을 보면서 제가 아주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그 글을 지금껏 이렇게 있어요. 그게 그 음미하고 있는데 자고도 눈을 감으십시오. 예, 그래서 눈을 감으시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예, 이 글을 네.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우와. 발치를 좀 해갖고 왔어요. 진짜요? 예. 어떻게 저희는 어떤 자세로 듣고 있으면 그냥 이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박노해 그 시인의 얘기, 그 네. 노동 실천가 얘기를 이제 제 입을 빌어서 좀 하는 건데 잘은 못하지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이걸 좀 조금 읽어드리고 네.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사례를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정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우리 저 요즘 방하는 젊은 세대들이 꼭 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고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거든 숲과 젊은이를 보라는 말이 있다. 될까요?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거든 숲과 젊은이를 보라는 말이 있다. 푸른 숲이 우람우람 자라고 젊은이들의 눈빛이 살아있다면 그 나라에 미래가 있는 것이다.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온몸으로 현실에 도전하면서 넓고 깊은 바다를 꿈꾸는 젊은이는 그 자신이 이미 희망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 원대한 꿈이 있는가? 당장 전백년이라도 가입해야 할 처지인데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말하는 전백년은 전국 백수연합이야. 무한경장으로 치닫는 설변한 시대에 무슨 사치스러운 꿈이고 이상이다. 놀랍게도 이게 지금부터 24년 전에 쓴 글이에요. 요즘에 지금하고 사설로 딱 나와도 맞는 되는 얘기예요. 글들이군요. 그러나 젊은이의 꿈과 이상은 미래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꿈과 이상은 미래의 현실이다. 맞잖아요. 내가 꿈이어서 미래에도 나는 그 비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과 이상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꿈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것이 아니다. 꿈을 가질 때만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정보와 인연들이 살아있는 의미의 그물망으로 포착된다. 꿈이 있을 때만이 덜 중요한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의 능력이 생기고 한정된 시간과 생명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 꿈이 있을 때만이 유혹을 이겨내고 다시 자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꿈이 있을 때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은 단순히 나와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간다. 가슴 깊이 간직한 꿈이 있는 사람만이 나이 들수록 늘 새로워지고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진다.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늘 푸른 청춘이다. 세상에 평온한 저녁을 꿈꾸며 격동하는 시대의 어둠 속을 불처럼 내달려온 내 젊은 날이었다. 이 글이 제 얘기를 써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좀 아주 가슴에 와 닿았겠네요. 있고 제가 이따가 요 원고는 좀 드릴게요. 그래서 좀 하는데 저희 아들들한테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이들의 꿈을 좀 꿔라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혹시 와. 그 우리가 재창조하는 삶 우리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인데요. 재창조하는 삶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총각 모르죠? 네. 응, 더블 라이프라고 그래. 더블 라이프. 재창조하는 삶을 더블이라는 게 두 배라는 소리잖아요. 더블 라이프라고 한다. 이런 이제 그 현대 인물에 놀랍게도 덩샤오핑 등소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지금 이제 중국의 현대화에 거의 말하자면 일군 사람이죠. 우리한테는 진상인 나라야. 현재는 중국이 온갖 갑질을 하지만
이제 중국 입장이나 한 개인에 놓고 봐서는 덩샤오핑의 그 인생이 우리 현대사를 가르쳐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어주고 젊은이들한테 새로운 그 뭐라고 할까 그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양반이 그 70이 다 된 나이에 문화혁명을 주도한 그 4인방에 의해서 변방으로 쫓겨나갔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논발을 일고 닭을 지겨 침묵 속에 살해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홍위병이라고 이제 중국에 유명한 아주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홍위병들에 의해서 척추가 부러진 채 이제 불교의 몸으로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불교의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등수평이라는 분은 이제 그 뭐라 그래 위리안치라고 그래갖고 집을 못 벗어나는 그 있어가지고 자기 집 내지는 정해진 장소만 왔다 갔다 했어야 됐어요. 그거를 등수평은 매일 일터에서 돌아오면 총검을 든 감시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서 그 좁은 집을 계속 이렇게 이제 걸었어요.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대륙의 지평선에 붉은 노를 짊으려 어둑한 마당을 흐트려 먹는 자세를 묵묵히 설고 있는 초란 행색의 노인 하나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중국 대륙을 웨이크업,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일깨워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70이 되던 해 드디어 부총리의 이제 복권대 정력적으로 이제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쫓겨나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유배를 또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마침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4인방이 체포가 되고 이분이 말하자면 중국 주석으로 가요. 지금 이제 요 얘기는 중국 공산당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 역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이분이 20년간 중국 권좌의 최고를 이렇게 누리는데 이제 요 때부터가 우리 젊은이들 꼭 알아둬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90살이 넘자 이 사람이 이제 그 권력을 후배한테 다 넘겨줘요. 이제 그 유명한 장제민이가한테 넘겨주면서 어쨌든 이제 오늘의 중국을 뭐 G2라고 그래갖고 미국과 이렇게 이제 거품 많이 꼈지만 어쨌든 그 다투는 세력을 다투는 그런 큰 대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젊은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이 인생 역장 안에서 70까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간 권좌에 있으면서 중국을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나라로 웨이크업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념적으로 다르죠.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중국을 현대화, 그러니까 이제 청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게 오랜 동안 외세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중국이 이제 패배 의식에 쩔어 있었는데 이 중국을 웨이크업 시켰다는 거예요. 일깨워주고 이 양반이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거인인데 이 시기가 70이 넘은 시기에 그걸 중국 대륙을 웨이크업 시키고 20년간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노역을 짓누르고 그 뒤로 물러났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의 아까 내가 불러줘 저기 이렇게 읽어주었던 내용 중에 이 사람은 늙어가는 게 나이와 함께 늙어가는 게 아니고 꿈과 이상이 사라졌을 때 늙어간다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남아메리카 공화국의 그 유명한 누가 있느냐 넬슨 만델라라는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도합 27, 8년간을 감옥에 갇혀 있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남아공의 최고 권좌에 올랐는데 이분도 27년간 남들이 안 하는 걸 했어요. 27년이면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분이 그 운동을 하면서 미래를 계속 끊임없이 27년간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좁은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중요한 거는 감옥에 갇히기 바로 직전에 젊은 후배들을 유학을 보내요. 그 없는 상징을 털어가지고 옛 소련으로 보내고 영국으로 보내고 했는데 지금 오늘의 남아공이 그래도 그 독재에서 해방이 되죠. 그 백인들이 통치하던 인종차별의 그늘에서 벗어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넬슨 만델라가 그 일을 했다. 이게 남아공 대통령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후배 대통령이 타보 옴베키에게 이제 권력을 좀 이용하는데 이분이 그 만델라가 감옥에서는 28년 동안 옴베키는 후배예요. 후배인데 망명객의 몸으로 ANC 외무장관으로 불리며 국제무대에서 만델라 석방운동가 ANC라고
그 남아공의 해방 전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끄는데 크게 일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넬슨 만델라가 인류 최악의 인종차별 통치를 이렇게 종식시키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좀 남겼는데, 이분이 이제 그